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3장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3장은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제목이 뭐냐면은 신호의 주파수 영역 해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 신호란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 했지 않습니까?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시그널이면서 여기가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잡음이었죠. 잡음. 이건 노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신호란 뭐였냐? 여기에서 이게 신호가 잡음이 될 수 있고 잡음이 신호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것인데 그러면 누구 주관이냐? 바로 내가 원하면 신호가 되고 원하지 않으면은 잡음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악도 내가 공부하는데 틀게 되면은 잡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틀면은 신호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도. 자, 그러면 이런 신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하는 것은 이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했어요.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서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했느냐? 이 크기가 변했죠. 이 크기를 뭐라고 그래요? 앰플리튜드라고 그러죠. 앰플리튜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를 이렇게 크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이다면은 어떤 한순간에서 어떤 타임 t1에서의 어떤 그 음악이라면은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기. 각 악기가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악기가 켜져 가지고서 하나의 이 크기를 갖다 이루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 악기 이거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게 더해져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더해져. 이게 조화라고 그러죠. 컨비네이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서 어떤 걸 해요? 예를 들어 합창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합창단, 코러스, 합창단이다. 합창단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순간에 음을 내요. 세 명이 삼중 합창단이다 했을 때 얘가 도, 미, 솔 하면 이거 합쳐져 가지고서 아주 아름다운 화음을 갖다가 내거든요. 이게 대단하다고. 이게 대단하다고. 어떤 한순간에서
한순간에서의 어떤 크기만 생각했다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야. 한순간에서 크기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크고 작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이 크기를 이루는 것 안에 뭐가 있는가. 크기를 이루고 있는 것 안에 뭐가 있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어떤 신호가 크기를 이루는 것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 짖는 소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목소리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 목소리가 또 다르고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다르더라 이거죠. 그럼 어떤 순간에서 나온 것이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피아노 건반을 한번 생각해. 피아노 건반 이렇게 피아노 건반이 있다면은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있다면은 도하고 미하고 솔을 한 번에 눌러봐야 돼요. 동시에 눌러봐요. 동시에. 그럼 도밀솔 해가지고서 1도 화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의 차이가 뭐냐?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이 크기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신호를 시간축의 t로 해가지고서 크기만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특성을 알 수가 없다. 특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성을. 그 신호가 갖는 특성. 우리가 뭐 사람 같으면은 음색. 이 특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만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신호를 이 시간 영역 말고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서 하는 것이 다른 영역이 뭐냐? 그게 바로 주파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파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 이 시간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이 신호를 봐야만이 신호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혀 다른 영역, 시간 영역하고 프리퀀시 영역,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파수 영역이다 이거죠. 주파수 영역. 그래서 그 주파수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2장을 통해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 신호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알아야 돼요. 물론 크기도 알아야 되지만은 주파수를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신호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고, 그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인공지능 AI가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TTS라 가지고서 TTS
이게 텍스트를 문자가 있으면 텍스트 투 스피치 SPEC죠. 스피치 텍스트 이 문자를 말로 교환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보편화돼 가지고 전체 책들이랄지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특성을 알게 된다면은 거기에다가 적당한 진폭을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리를 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 영역에 대한 우리가 분석도 알아야 되지만은 주파수 영역에 대한 분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또 특징적으로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주파수 이용해서 특징적으로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스펙트럼이라는 겁니다. 스펙트럼의 얘기를 좀 한번 해봐요.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타임 신호에서는 어떤 시간에서의 어떤 순간에서의 이 크기를 우리가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그랬죠.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신호가 어떤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주파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펙트럼을 처음 들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와 같이 편광기가 있다면 여기서 빛이 들어옵니다. 이거 빛입니다. 우리가 햇빛입니다. 햇빛은 백색광이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백색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프리즘을 들어오면은 이것이 각각의 색깔마다 굴절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이 달라져 가지고서 각각의 빨주, 노초, 파남보, 적외선, 자외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보면 아주 무지갯빛이 나타난다는 거죠. 무지갯빛이 나타나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지고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럽니다.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여기 스펙트럼하고 여기 스펙트럼하고 다르냐?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빨주노초 파장으로는 이 빛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서 굴절이 다른다고 그랬죠. 파장과 이 파장을 남다라고 하는데 주파수와의 관계에는 F는 남다분의 C라고 해가지고서 이 주파수와 파장과의 관계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C는 뭐냐? C는 빛의 속도죠. 그래서 이 람다 파장을 안다는 것은 주파수를 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게 스펙트럼이 요게 스펙트럼 뭐냐면 이것은 각 색깔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주파수 성분.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주파수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스펙트럼이란 말을 가지고서 또 비슷하게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잘한다. 아니면 이 일도 운동도 잘한다. 운동에도 뭐 축구도 잘한다. 뭐 노래도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주파수 성분들을 크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쪽의 영역을 해석을 할 때에는 이 스펙트럼은 뭐냐면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제 이 장에서 나오는데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노트를 좀 새로운 노트를 하나 꺼내죠. 새로운 노트를 꺼내 가지고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펙트럼을 우리가 노래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또는 빛이 백색광이 들어와 가지고서 빨주노초 파남보 같이 이게 파장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빛의 스펙트럼이다. 하얀 거 안에 전혀 시간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주파수 성분을 쫙 받쳐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난다 이거죠. 이것은 주파수가 7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스펙트럼의 개념에서 우리가 정연파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의 정연파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정연파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아예 배운 것이니까. 자, 한 개의 정연파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영역에서 타임 영역하고 이게 주파수 영역이 이제 두 개의 영역을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연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x1t는 a1 코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이상 파이 1, 이것을 갖다 우리가 했는데, 오메가 1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어요? a1 코사인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그랬죠. 2파이 f1 t 플러스 파이 1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주파수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주파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주파수, 이것을 이상, 요 전체를 각 세타 t, 세타 1t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그릴 때 이 크기하고 주파수 이상은 적값은 0이라고 한다면은 이 각도, 크기로 봤을 때는 이 각도 안에 주파수가 들어가니까 크기하고 각도만 알면은 바로 이 신호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크기, 주파수,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 주파수, 이상만 알면은 신호의 파형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묘사할 수 있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신호가 있다면은 이 신호에 이 신호가 이렇게 시간 t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된다면은 코사인 웨이브잖아요. 코사인 웨이브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코사인 웨이브는 t는 0일 때 어떤 1의 값을 갖다가 진폭이 a1이다면 a1의 값을 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상 파이1은 여기서는 진폭은 a1이지만 이상 파이1은 얼마일 때예요? 0일 때입니다. 파이는 0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바로 한 주기잖아요. 한 주기. 이 한 주기 t는 바로 이게 f분의 1. 즉 f는 t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이게 여기 한 주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그러죠. 파장. 여기까지를 람다. 파장이라고 그럽니다. 람다 이게 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빛이 예를 들어 가지고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는 속도는 얼마입니까? 빛의 속도는 c다면 c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잖아요. 이게 파장이잖아요. 이것의 길이가 바로 파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f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f분의 c가 되는 거죠. 고로 주기와 파장은 람다분의 c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파이1이 초기값 이상이 파이1이 0이 아니다. 파이1이 0이 아니다. 임의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이상 파이만큼 옮겨지는 거죠.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파이1만큼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상에 따라 가지고 크기는 전체적인 모양은 변하지 않는 거죠.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게 되는 거예요. 크기는 어떻게 되냐? 크기가 변했다.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A1이 변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신호의 스펙트럼에서 한 개의 정연파는 진폭하고 주파수하고 위상 요 세 개만 그려주면은 이것이 주어진다면은 we can draw graph.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것만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가 제가 그린 그래프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가 다르면은 그린 것이 아니죠. 모두 다 똑같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기엔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펄럭거려 가지고서 아주 복잡하게 생각되지만은 이 크기하고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시작값, 이상 이 세 개만 주어지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크기는 1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상은 0이라고 하면 되니까 이 주파수만 주어지면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바로 주파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이는 그럼 이 신호는 스펙트럼이 몇 개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펙트럼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파수 성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주파수 성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연파에서는 스펙트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가 뭐냐? 이 주파수라는 거. 주파수 하나 한 개밖에 없어.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으면 다른 신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이 진폭이 커져도 이상이 달라져도 그 주파수 스펙트럼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진폭이 커진다는 것은 할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작게 하는 것을 크게 하는 거예요. 앰프를 틀어가지고 볼륨을 높여라. 볼륨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와 같이 스펙트럼이 몇 개가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 정연파를 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펙트럼에 대해 가지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